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2달 만에 또 오를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53%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읍면동 4곳 중 한 곳의 빌라가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전세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 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하락 및 원화 약세 속도가 빨라지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입 비중은 2019년 6월 이후 약 3년 동안 1%를 밑돌다가 올해 5월을 시작으로 4개월 연속 1%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미분양이 등장했다라는 뉴스, 그리고 지방에서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이렇게 어려운 하락 시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 성공 투자 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갈 거고요. 오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방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동산으로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좀 고민해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1 리얼트 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거래도 잘 안 된다, 부동산 가격도 뭐 좀 하락했다, 거기에 이런저런 뉴스들이 좀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연락을 주셔서 이런 고민들 좀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좀 더 해피 바이러스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어두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면서 나도 좀 성공하고 싶다. 내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해결책으로 주변 분들과 이야기해서 답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친구와 이야기하고 가족과 이야기해서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신뢰에 있는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2번이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자세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 34평 거주 중인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살고 계신 집인데 그럼 따로 이사 네.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고 그냥 좀 투자 가치 면에서 궁금하신 거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건 광명시 일직동의 광명역 푸르지오 34평형인데 계속 좀 거주를 해도 값이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광명역 역세권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잖아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입주가 된 지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요거 사신 지는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이요? 네, 그러면은 뭐 실제로 중간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분양을 받으신 겁니까?
분양이요. 분양을 받으셨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보겠습니다. 위치는 우리가 광명역이죠. 광명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 신규 아파트예요. 근데 이걸 이제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실은 분양가 대비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 가격이 한 3, 5년간 가격이 많이 상승한 그런 아파트 중에 한 아파트입니다. 교통도 좋을 뿐더러 주변에 이제 뭐 이케아라든지 쇼핑몰도 있고 또 신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대가 뭐 오르는 시장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고민을 하시는 거는 최근에 가격이 좀 빠졌어요. 그죠? 네. 예.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한 3, 4년, 4, 5년 전에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이 대략 거의 대부분이 시세 차익이 나셨어요. 그래서 내 수익이 5억이 뛰었다. 뭐 예를 들면 8억이 뛰었다 그러면 8억 정도 수익이 났구나.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한 1, 2억 정도가 빠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수익이 2억 정도가 떨어졌네? 그러면서 불안해 하시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올 하반기에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 또 시장이 거래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떨어지면 더 하락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상 수익이 처음에 8억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6억이고 이게 한 4억으로 줄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아파트가 나중에 좀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내지는 어떤 고민을 하신다면 이걸 지금 정리하고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가볼까? 이런 고민들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내지는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좀 회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지는 상승하기가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 입지다라고 한다면 실은 더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시기를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난 3, 4년간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 때는 실은 입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도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비역세권의 신규 아파트여도 가격이 오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또 반대로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 시기가 좀 지나서 상승하는 시기로 간다. 그랬을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먼저 오르고 그래도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는 지역은 어찌됐든 입지입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이어야 돼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호재가 있다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빨리 회복도 하고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호재는 있어요. 어떤 호재가 있느냐? 바로 신안산선이 앞으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내년 정도에 내후년 정도에 개통이 예정돼 있고 또 경강선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경기권에서 4개의 노선이 이렇게 직결되는 그런 역세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변 지역의 신규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교통이 더 좋아지면 여의도도 가기 편해지고 또 나중에는 용산도 서울역도 가기 편해지고 이런 환경으로 바뀌면서 더더욱 뭐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인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승하던 시기 때 이게 신규 아파트고 이런 신안산선이라는 호재들이 이미 좀 알려져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분양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분양가 혹시 얼마 정도였습니까? 4억 5천이. 4억 5천. 자, 4억 5천을 분양을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참 가격이 고점일 때가 14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10억 가까이 뛰었는데 지금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억 정도 요 정도 시세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 14억 5천 정도가 저는 이미 좀 반영이 돼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가격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이 신안산선을 타고 쭉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신길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강남도 가기 편하고 나중에 신안산선의 호재도 볼 수 있는 또 새 아파트가 뭉쳐있는 뉴타운으로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그럼 신길 뉴타운과 광명 역세권에 있는 새 아파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신길 뉴타운이 2, 3억 정도 더 비싸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 가격대까지 이미 다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신길도 좀 빠지고 있고 여기도 좀 빠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신안선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1, 2억 빠진 정도, 요 정도는 다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수익만큼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입지와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바라신다라면은 오히려 더 강력한 호재가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호재들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안 된, 좀 가격이 좀 빠져서 호재 지역의 가격이 좀 저렴한 이런 단지 쪽으로 갈아타시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올 하반기도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안선선이라든지 이런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과거에 내가 누렸던 가격대까지는 되돌아갈 수 있는 아파트다. 요 정도까지는 인지를 하시고 이게 내가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하신다라면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기 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결정 내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전망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셨을 겁니다. 당분간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상 복구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내가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곳으로 이사 갈 것이냐 고민해 보시고 후자가 된다면 또 그 선정된 지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2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강서구 염창동 강변 힐스테이트 34평을 거주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역시 혹시 이거는 지금 살고 계시고 이사 계획은 없으신데 그냥 투자 가치만 궁금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의 강변 힐스테이트 34평형 첫 번째 시청자님과 비슷한 좀 상황이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거주해도 괜찮은 아파트인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염창동에 있는 염창역 9호선이죠, 9호선. 네, 9호선 염창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도보로 충분히 쓸 수 있는 한강변 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네, 요거 몇 평일 때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34평입니다. 34평. 그러면 가족들 모두 다 살고 계시겠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요거를 뭐 딱히 지금 뭐 파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제 뭐 좀 괜찮으면은 팔고 아니면은 계속 보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네.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요거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염창동을 일단 볼게요. 염창동이라는 지역은 실은 과거에는 교통도 되게 불편했던 지역이에요. 교통도 없었던 지역이고 실제로 뭐 업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접근성도 떨어졌던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9호선이 지금 현재 개통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통이 지금 현재 9호선이 들어서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 9호선으로 통해서 업무타운이라든지 이런 직장인들이 많이 집중되는 이런 중심지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 9호선이다 보니까 이쪽 서쪽으로 가다 보면 마곡지구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여의도, 또 강남, 잠실까지 한 노선을 통해서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타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직주, 즉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단지예요. 다만 이 단지에 단점이 있다라면 조금 이 주변 지역이 다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좀 90년대 중후반 때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은 지금 뭐 가지고 계시는 힐스테이트는 그렇게 좀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에요. 한 17년씩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다 20년이 넘어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축이 앞으로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가격이 좀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이 조금 더 회복되는 시기 때 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겠죠. 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에 연간 한 3년간 한 15만 가구 정도가 실제로 입주가 돼야 정상적인 입주 물량인데
이 3년 동안 실제로 입지될 예정 물량이 5만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는 실제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굉장히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대책들, 계획들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또 재개발 이런 거를 통해서 공급을 굉장히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그간 개발이 좀 쉽지 않았던 한강변 쪽, 이 한강변 쪽을 충수를 좀 완화해서 좀 더 높게 짓고 그러면서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강변에 지금 공급 계획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해당 단지가 한강변에 위치했어요. 자, 여기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강변 일대를 보면 실은 여기는 압구정하고 반포 일대입니다. 여기는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 여기 여의도 그리고 여기는 가양동과 염창동 그리고 당산동 일대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곡지구인데 실제로 이 지역들 중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이 한강변에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마곡지구 내의 신규 아파트, 그리고 이 흑성 뉴타운의 신규 아파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포 일대 신규 아파트가 있고 잠실권에 또 신규 아파트가 그래도 깨끗한 단지들이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급이 좀 신규 아파트로 바뀌어야 될 지역은 여의도하고 이 가양동, 염창동, 당산동 일대예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가 비중이 5%도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신규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변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 한다라면 구축이 많이 집중돼 있고 신축이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럼 가장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 바로 가양동, 염창동 그리고 여의도 일대가 되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고 실제로 내 아파트가 당장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안 들어가더라도 주변 지역의 단지들 벌써 이 염창역 역세권에는 무성 아파트라든지 대림 아파트 이런 단지들은 벌써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단지들이 계속 신규 아파트 바뀌게 되면 첫 번째로 이주 수요가 나옵니다. 이주 수요가 나오면 실제로 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변 지역 가겠죠.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깨끗한 단지 바로 힐스테이트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임대료도 오르고 가격도 좀 회복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거고 한 4, 5년 정도 지나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또 재건축이라든지 가능한 어떤 사업으로든 진행을 하면서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호재를 또 가지고 있어요. 입지적으로는 이미 교통도 좋고 주변에 주요한 업무타운도 가기 좋은 지역인데다가 앞으로 한강변 쪽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단지다 보니까 요거 팔고 한강변에 요만한 단지들 또 나중에 사시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가격이 좀 빠졌다고 너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너무 혼란스럽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래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빠질 수도 있어. 그리고 부동산은요 빠질 때도 있지만 또 오를 때도 있는 겁니다.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거든요. 이 하락 시기 때는 그래 이 정도 입지에 좀 더 버틸 수 있다라면 좀 버텨보자. 그러면 나중에 회복하는 시기 때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빨리 회복하고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은 보유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강변에서 신규 아파트가 될 가능성 그걸 믿고 좀 보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이쪽으로 한 마음 정해보시고 언제든 좀 마음 흔들려서 다시 좀 고민된다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02-1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해결해 볼까요? 수원 쪽에 아파트 하나 보고 있는데, 네. 건선구 금곡동에 호매실 후반베르디움이라고 있어요, 센트럴. 네. 그 34평 지금 매수 고민 중인데, 네. 제가 직접 거주할 거고요. 네. 투자 겸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음. 지금 6억 5천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34평이. 네. 근데 이제 주택이 기존에 없어가지고, 지금 사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괜찮은지. 괜찮을지 걱정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대출도 3억 이상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유자금 3억 5천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만 좀 투자 가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수원시에 위치한 호매실 호반 베르디움 34평 아파트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수원시에 있는 호매실 이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 아파트 요거를 예, 좀 예. 보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좀 요거를 지금 사시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한 1, 2년 전의 가격대에 비해서는 한 2억 정도 빠졌어요. 이 아파트가. 그래서 실제로 예, 예, 조금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이 하락 시기 있잖아요. 네. 이런 하락 시기 때는 실은 주택 선별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네. 우리 좋은 호재가 있는 지역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그 호재 중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단지들 이런 단지들을 좀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그래도 지금같이 이런 하락 시기 때 옥석 가리기로 우리가 한다라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단지라고 저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단지를 괜찮다고 보는데 네. 지금 호메시아 호반 베르디움도 하락은 좀 했어요. 근데 네. 여기가 지금 화서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호메실 이 호반 베르디움 바로 앞까지 여기 앞에 이제 홈플러스라는 이 대형 마트가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신분당선이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 호재도 있죠. 가격도 어느 정도 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가격대도 지금 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좀 적당해 보이고 충분히 이 정도면 내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도 하고 좀 거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걸 사볼까 하는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원에서 특히 우리가 경기권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호재는 실은 이런 신분당선 같은 교통 호재거든요. 네. 교통 호재인데 우리가 수원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는 역은 어디냐? 바로 수원역이에요. 수원역. 수원역은 지금 현재도 1호선이 있죠. 있죠. 예, 1호선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교통이 좋은 지역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GTX가 앞으로 들어설 지역입니다. 근데 이쪽은 안 보신 이유는 GTX 역세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비쌀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상대적으로 아직은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향후 신분당선이라는 이런 교통호재가 있는 호매실 쪽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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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신분당선이 들어서면 이 호매실 일대도 빠진 만큼 다시 회복하고 또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예요. 근데 신분당선하고 저는 이 GTX 역세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은 우리가 신분당선이나 GTX 둘 중에 비교를 해보자면 GTX가 특히 이 GTX는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더 좋아지는 그런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시간 넘게 출퇴근하고 있는 지역을 앞으로 25분 내외에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강남 주변에 25분 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 뭐 흑석이라든지 잠실, 마영선 같은 데 보면 신규 아파트 다 20억이 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 수원이 그 정도 가격까지는 갈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GTX가 착공이 들어가고 또 개통이 되는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도 내려올 거고 출퇴근이 편해지니까 신분당선보다는 더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원역 쪽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건 GTX 역세권이니까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락 시기 때는 네네.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잘 찾아야 돼요. 이 옥석 가리기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충분히 GTX 역세권에도 이 호매실 더 센트럴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깨끗한 아파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호매실도 좋긴 하지만 호매실로 가실래요? 아니면 수원역 역세권으로 가실래요? 수원역이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수원역 역세권 쪽을 추천드리고요. 아마 이거 많이 안 둘러보셔가지고 지금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네. 여기 수원역 역세권에 보면 수원역 여기에 수원역 센트럴 어반시티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수원역이거든요. 걸어서 네네. GTX를 쓸 수 있고 주변에 뭐 펜시설도 아주 잘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1호선이 있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아파트가 여기도 2015년도 정도에 입주가 된 그리 깨끗한 단지거든요. 네. 근데 가격대가 호메시라고 비슷해요. 6억대 초중반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똑같은 뭐 금액대라면 좀 더 강력한 호재가 있는 수원역 역세권 쪽을 지금 시점에서는 둘러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호메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네네, 더 알겠습니다.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동일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먼저 둘러보시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수원역 역세권 쪽에 여기 센트럴 어반시티 쪽 아파트 잘 둘러보시고 이쪽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에서는 더 열심히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조금 더 투자 가치 있는 수원 지역의 아파트 일러드렸으니까요. 현장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방송 시간 통해서 무료 전화 02-2638-3972번으로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내 돈 안전하게 좀 불릴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앞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이게 상담을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주택의 평가, 그리고 내가 어디를 사야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알맞은 지역을 선정하는 건가,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 지금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 때는 다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자, 이거 혼자 고민하시면서 그냥 금액대에 맞춰서 내가 보기엔 저기가 좋으니까, 또 주변에 여기 좋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그냥 사시기보다는 1:1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 또 자금 여력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앞으로 또 빨리 회복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어딘지를 제가 1:1 상담을 통해서 꼼꼼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시면서 무턱대고 잘못 사셔가지고 나중에 또 이거 또 내가 또 너무 잘못 투자했나 이런 고민,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런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희들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돌다리도 잘 두드려 가신다라면 비교적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신다면 1:1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물건 하나 살 때도 후기 찾아보고 정보 다 찾아보고 꼼꼼하게 매수를 하는데 정말 큰 돈이 드는 부동산은 더 꼼꼼하게 매수해야겠죠. 그런 전략들 안전하게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어떻게 하면 1:1 대면 상담 참여할 수 있나요? 질문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57번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신공덕동의 공덕 아이파크 아파트 109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은 사시면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난 4, 5년간 그래도 마용성 그 핵심 중에 하나인 마포 쪽에 이 공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굉장히 가격이 그래도 많이 상승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입지적으로 이 아파트는 뭐 서울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위쪽으로는 구도심, 밑에 쪽으로는 여의도, 또 앞으로 용산이라는 지역이 개발되면 이 용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서쪽으로는 홍대라든지 이런 중심 상권까지도 갈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공동역 역세권 쪽이 서울에서 이제 앞으로 4대학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공동역 역세권 내외 쪽으로 지금 현재 학권가가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좀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있고 출퇴근도 편해지면서 주변에 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좀 어려운 시기 때 좀 가격이 좀 빠졌다고 흔들리거나 그러시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보유하신다면 더더욱 지금보다도 또 빨리 회복하고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와 호재를 가지고 있는 단지라고 보여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883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송파 가락동의 가락 대림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역시 거주 중인 집이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이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할 것인가. 지금 재건축은 진행 중에 있지만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속도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은 이런 허허벌판 빈 땅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허물어서 신규 아파트, 즉 새 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올 하반기, 올 말쯤에 이 재건축 이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 발표를 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발표가 되면 될수록 각각의 사업지들 즉 재건축 사업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좀 더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감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 좀 속도감이 좀 많이 지체되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앞으로 새 아파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이고 지금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하락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도 조금 빠지다 보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역시 이번 아파트도 분석과 함께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더 도움 필요하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상암동에 네. 상암 월드컵파크 6단지랑 서대문구 남과자동에 네. DMC 파크뷰자이 1단지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주하면서도 가격이 오를 만한 아파트가 어딘지 이 두 곳을 네. 보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게 상암의 월드컵파크 6단지 하나, 그리고 하나는 서대문의 DMC 파크뷰자이 아파트 하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과연 어디가 조금 더 가격이 네.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기 때 주택 매수를 고민하신 거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주택 아직 뭐 무주택자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맞아요. 내 집 마련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상암 쪽 주변을 보시는 게 혹시 이쪽이 직장이신가요? 네, 직장이 상암이라 이 아. 주변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마 최근에 이 무주택자분들 또 이런 생각들 좀 하실 거예요. 같은 우리 시청자님과 같은 생각들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건데 한 4, 5년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주변에 우리 같이 다니는 상암의 우리 직장 동료분들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집은 얼마가 올랐어. 우리 집은 뭐 지금 현재 뭐 2배가 뛰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크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살려고 그랬더니 너무 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좀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주춤하고 있었던 와중에 네. 가격이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 시기로 넘어가면서 조정이 되고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특히나 이제 직장이 상암이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 좀 내가 좀 뭐 괜찮은 아파트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출퇴근이 편한 상암동 안에 있는 월드컵파크 6단지하고 그죠? 네. 그 맞은편에 이 가재울 뉴타운이죠. 가재울 뉴타운 안에 있는 DMC 파크뷰자이 아파트하고 둘 다 이제 출퇴근이 그래도 용이한 단지니까 여기 네. 안에서 좀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 고민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런 하락 시기 때 있죠. 네. 하락 시기 때 앞서서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지난 4, 5년간 상승 시기 때는 솔직히 입지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뭐 역사권이 아니더라도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라도 신규 아파트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락하는 시기잖아요. 이런 하락하는 시기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중심권 내지는 핵심 지역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네. 핵심 지역. 이 핵심 지역을 보셔야 나중에 그래도 시장이 좀 회복되는 시기 때 그래도 먼저 가격이 좀 오르고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암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직장이니까. 여기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중심으로 여기가 상암 DMC가 지금 잡혀 있죠, 이 지역이. 네. 여기는 이제 우리 미디어 중심의 업무타운이 지금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한 6만 명 정도의 직장인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대규모의 업무타운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신 데가 바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월드컵 파크 6단지하고 그죠? 네. 맞은편에 보면 여기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신규 아파트 뉴타운을 만들어지면서 신규 아파트에 있는 DMC 파크뷰자이하고 여기는 좀 신규 아파트고 지금 월드컵 파크 6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입주된 지 17년, 18년 정도 된 좀 약간은 기존 단지예요. 신축도 아니고 약간 그런다고 너무 구축도 아닌 뭐 조금 더 한 17년 차 된 17년식의 아파트고 여기는 입주된 지 한 6, 7년 된 아파트고 그죠? 네. 네, 여기는 더 신축이다 보니까 여기도 몇 평형대 보셨습니까? 네? 몇 평형대 보셨어요? 아, 30평대요. 30평형대요. 네. 여기도 대략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시세를 하고 있고 그죠? 네. 여기 상암동 쪽을 보니까 여기도 구축이긴 하지만 13억, 14억대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실은 여기 맞은편에도 수색청산 뉴타운이 있지만 이 세 블록 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 중심권은 어디냐? 그런다면 저는 상암동입니다. 네. 상암동. 이 두 지역은 뉴타운으로 만들어지면서 실은 아파트로 이렇게 조성이 된 지역들이고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지만 이 상암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택지로 계획을 해서 하나씩 한 땀 한 땀 그려가면서 만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 환경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실은 이 상암동 일대에서는 여기 이 상암 DMC 주변 지역 일대에서는 이 상암동이 거의 뭐 상암동 내에서의 강남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출퇴근도 편하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가 중심지인데 문제는 이 주택이 좀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가격을 높게 형성하지는 못했어요. 특히나 주변 지역에 신규 아파트들이 워낙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수요자들이 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뭐 원래는 가장 비싸야 될 입지에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지역의 이 중심권에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은 여전히 있고 특히 여기 수색역 역세권이 앞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부족했던 그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더 들어서고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축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볼 수가 있는 단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다면 여기는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본인의 가치를 아직 덜 채우고 있는 단지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호재, 거기에 리모델링 하겠다, 내지는 재건축 하겠다 이런 호재들 붙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가치가 또 가격이 오르면서 더더욱 주변에 있는 신규 단지들보다는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가 직장이다 보니까 저는 두 단지 중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 때는 핵심 지역, 중심권인 상암동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면은 월드컵 파크 6단지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쪽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잘 둘러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개의 단지 꼼꼼하게 비교를 좀 해보면서 어디가 내 집 마련하기 조금 더 좋을지 도움 드렸으니까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두 개 중에 좀 고민된다 아니면 여러 개 보고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1주택자긴 한데요. 네.
한 현금 한 3억 정도로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할까 하고 보다가 네. 그 도남동의 한진 아파트 24평을 음. 투자할까 생각 중인데 약간 네. 취득세도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네. 해야 될지 고민돼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 우선 새롭게 네. 보신 아파트 여기도 괜찮은지도 고민되고 또 네. 취득세도 이제 2주택이 되면서 네.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것까지 네, 한번 이야기 맞아요.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도남동에 있는 한신 한진 네. 이 아파트 지금 한 3억 정도면 투자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사도 될까? 그런데 걸리는 게 좀 있어요. 내가 네, 다주택자가 맞아요. 되고 하다 보니까 세금도 네. 걸리고 네. 이게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보신 데는 또 없나요? 사실 그 용산 쪽도 들어가고 싶어서요. 용산 쪽이면 뭐 아파트는 빌라.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맞아요. 예, 빌라도 소형 보고 이제 있긴 해요. 빌라나 이런 다세대 주택을 좀 보신 것 같네요. 네. 가지고 계신 이제 3억 정도로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세요. 네. 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 1주택사에서 이거 주택 매수를 하나 더 하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를 중과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 취득세 부담이 아마 좀 걸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주택자를 내가 선택하면서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절세를 할 수 있느냐. 예. 절세를 좀 봐야 되고요. 두 네. 번째로는 과연 이 주택이 미래 가치가 있을까? 네.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판단을 하시고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좀 위쪽으로 좀 보면은 4,5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예요. 네. 여기 이제 24평형대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한 6억대 초중반 정도 할 겁니다.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를 보셨고, 그래서 좀 서울 중심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외곽 쪽에 치우쳐져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외곽에 있는 좀 아파트를 보셨고, 또 고민하신 데가 용산에 있는, 용산에 있는 지금 서울의 앞으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빌라를 좀 보셨어요. 네. 예. 자, 그러면 둘 다 외곽에 있는 아파트 이 24평대도 한 6억대 초반, 그래서 3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고 용산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세를 끼면 한 3억대 내외면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같은 투자 금액인데 일단 절세적인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파트가 한 6억대 초반 정도 되니까 내가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되면 대략 취득세만 한 5천만 원 정도 낼 거예요. 네. 5천만 원 정도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용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도 중과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 이 취득세를 85% 정도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기준이 있어요. 6억 미만에 6억 미만에 있는 금액대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 이런 그리고 이제 면적은 60제곱미터 미만에 있는 그런 주택들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빌라는 다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신규 주택이어만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 입주되는 그런 주택이어만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이 되는 빌라를 사게 된다라면 85%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85% 감면받으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 낼 거예요. 자, 그러면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실은 아파트보다는 지금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빌라 쪽이 훨씬 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식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4,500세대 대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사업성도 나오는 그런 아파트 단지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24평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평수가 넓어지거든요. 수평 축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0평형대로 평수가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규 아파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아파트가 과연 얼마 정도 할까 예상을 해보면 대략 한 14억 정도 내외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세 기준으로. 네. 자, 그리고 용산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이 지금 용산은 막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됐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네. 할 것 같습니까? 20억 이상 갈 것 같은데요. 20억이 지금도 20억이 넘어 있고 거의 30억 가까이 아, 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인데. 예. 예. 저는 30억 정도를 예.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는 업무타운이라든지 공원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에 시너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큰 비싼 아파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용산입니다. 실은 네.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용산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거기에 절세 효과까지 있거든요. 저는 한신한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지금 6억대니까 예. 6억대니까 14억짜리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는 좋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지거든요. 네. 실은. 네. 근데 보신 데가 하필이면 또 용산이에요. 네. 용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새 아파트로 네. 바뀔 때는 충분히 한 30억대 정도의 시세를 할 수 있는 네.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시장이 좀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시기 때 가격이 좀 더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2억씩 빠졌다. 그러면 네. 여기는 한 12억 정도, 요 정도로 네. 좀 빠지게 되고 30억짜리다 그러면 대략 한 25억 정도, 5억 정도 빠졌다고 치더라도 네. 저는 그래도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것들은 어찌됐든 용산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네. 거주라면 한신한지를 보는 게 맞지만 예. 투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세 그리고 미래 가치 이 두 가지를 보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한신한지 아파트도 괜찮고 한 4, 5년 정도 가져가면 리모델링 진행되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지만 보신 데가 이제 용산이다 보니까 용산 지금 미래 가치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이거는 어렵습니다. 용산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고 제2의 강남 소리를 듣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자, 이쪽으로 저는 좀 더 둘러보시고 이런 절세할 수 있는 신규 다세대 주택 위주로 좀 보셔서 이쪽으로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용산 쪽 내에서 좀 둘러보시면 좀 비싼 지역들이 많아요. 빌라들이. 최근에 이제 재개발이 움직이거나 지정된 지역들은 다 10억씩, 14억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말고 아직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5억 중반에서 6억대에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빌라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쪽으로 좀 찾아보시고 찾기 어렵다 그러면 연락 네. 주십시오. 제가 1대1 상담 통해서 이런 지역들 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저희 언제나 전화 주시는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청자님께서는 투자 목적으로만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절세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용산 투자에 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용산 지역 꼭 현장 임장 활동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2번이고요. 전화 상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나는 안전한 투자 전문가와 처음부터 좀 계획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대표님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더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서도 핵심 지역 또 확실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옥석 가리기 혼자 하시면 잘못하면은 옥이 아니라 돌을 또 선택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1대1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어떤 지역들이 옥이고 어떤 지역이 석인지 이런 가리기를 저희들이 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듣고 나서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이런 옥석 가리기 같이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도 그래도 조금씩은 다 오르지만 하락장에서는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더더욱 필요할 텐데요. 내가 아직 그러기에는 조금 내공이 부족하다 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로 1대1 대면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역시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계속해서 상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